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오르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이유 없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와 마주 앉은 시간 뒤에는 조용히 한숨이 먼저 터져 나오곤 하죠. 처음엔 내가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민해졌나? 세상이 각박해진 건가? 나만 뒤처진 걸까?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에 위로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나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제 삶을 떠나 각자의 도시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국밥집을 운영하며 북적이는 손님들 속에서 하루가 모자랄 만큼 바빴지만 지금은 소박한 월세 수입과 연금으로 나름대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평온하던 내 삶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도시락을 나눠 먹던 단짝 신촌 거리에서 함께 웃던 박영숙이란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내 남편과도 절친했던 그녀는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지만 재래시장에서 마주친 그날 눈물이 핑 도는 인사로 나를 껴안았습니다. 정자야, 너 맞지? 이게 웬일이니? 너를 여기서 다시 보다니. 그 순간 내 마음도 오래된 창고문이 열린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린 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잃어버린 시간처럼 서로를 부르며 웃고 옛 이야기로 저녁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힘겨운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이들과는 연락도 없고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요양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디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좋겠다. 정자야, 남편도 복되게 갔고 자식들도 잘 됐잖아. 나는 진짜 팔자가 너무 사나워.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다 아프고 다 외로운 거야. 나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 그렇게 공감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말에는 피곤함보다 더 큰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면 넌 좋겠다. 우리는 고속버스 값도 부담인데. 새 옷을 입고 나가면 또 새 옷 샀네. 명품이야. 영화를 봤다고 하면 시간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보지.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이 아니라 비교 공감이 아니라 판단으로 내 삶이 해석되는 순간들 속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겨울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야, 이런 말 하긴 정말 싫은데 나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려서 딱 1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엔 꼭 갚을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등학교 친구라는 이름 앞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엔 손자 학원비가 급하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엔 약값이 없다고 했고 다시 그 다음 달엔 가스가 끊겼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매달 같은 일이 반복됐고 다음 달엔 갚을게 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안해.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니? 나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내어주는 내가 점점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쓰라린 건 오래된 우정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듯한 기분으로 나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마음속에서 질문이 자꾸 맴돌았다. 혹시 내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걸까? 오랜 친구 하나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에서 쓸개에 혹이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나는 걱정스런 마음에 제일 먼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바빴다. 아이 참 정자야. 나 요즘 너무 정신없거든. 그런 건 가족한테 얘기해봐. 그 순간 나는 선명히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존재였던 거다. 서로의 삶을 위로하는 사이가 아니라 일방적인 기대의 관계였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펜을 들었다. 참 오랜만에 흰 종이에 송을씨를 적어 내려갔다. 영수가 우리가 함께 웃던 시간들이 내겐 참 소중했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마음을 자꾸 무겁게 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돌보는데 힘을 쏟고 싶어. 부디 잘 지내. 이 말이 우리의 마지막 인사였으면 좋겠어. 다음 날 시장 구석에서 편지를 건넨 뒤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볍고 평온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나는 요가를 배우고 복지관에서는 수채화를 그리며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웃음을 짓는다. 이제는 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군가의 슬픔까지 모두 끌어안으며 스스로를 갉아먹을 필요는 없다는 걸.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들과 웃는 순간이 바로 노년의 행복이란 걸. 이 이야기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남의 친절을 당연히 여기고 죄책감을 자극하며 선의를 이용하려 드는 관계와는 이제 조심스레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느냐보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빛을 비추는지 그것이 더 중요해진 시기다. 만나고 나서 늘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내 삶을 은근히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조용히 인연을 정리하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구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친구와의 우정은 물론 귀한 것이다. 서로의 성장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세상 일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수지는 한때 절친했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벽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오랜 인연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남편이 큰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친구의 얼굴에 스치는 이상한 기색 억지로 미소를 짓고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이후부터는 은근히 남편에 대한 뒷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요즘 남편 바쁘다며 집에는 잘 들어와. 마치 그의 성공이 가정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나는 상처를 입었다. 딸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명문대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 심하더라. 겉으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친구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돌아서서 신부 집안을 두고 말이 많았다. 그 집안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없는 얘기도 지어내며 뒷담화를 하던 그 모습에 나는 깊이 실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그녀는 병문안을 왔지만 왠지 들뜬 기색이었다. 아픈 내 모습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임을,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걸. 그날도 그녀는 다정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너도 나이가 있으니 몸 조심해야지.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건강이 최고야.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어디선가 은근한 자랑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강조하는 듯한 그 말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른 친구에게서 믿고 지냈던 친구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 가정사부터 딸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녀는 마치 내 삶의 한 부분을 쥐고 흔들며
사람들에게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딸은 좋은 대학에 갔지만 성격이 별로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긴 시간 쌓아온 우정 앞에서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녀와의 시간을 버릴 수 없었지만 점점 내 마음에 들이운 불편함은 나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무거워질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꺼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속한 날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영희야,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지만 요즘 나는 네 말과 행동에서 상처를 자주 받았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모르게 너를 질투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한마디는 내 마음에 오래 맺힌 응어리를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우정을 선택했습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내 삶의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오래된 관계라도 그 안에서 달라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친구가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내 가정과 나의 평온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중턱에 선 지금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나와 내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우정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더 이상 붙잡을 이유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웃고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친구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에선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내가 얻은 또 하나의 진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나의 삶과 가족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내 기쁨을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 나의 평안을 응원해주는 관계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기로 내 삶을 중심에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 역시 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남의 성공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기쁘게 박수쳐야 마땅한데 어느새 내 안에서 질투와 외로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걸요. 그렇기에 더더욱 중요한 건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내 삶과 가족의 평안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나의 가정은 내가 품어야 할 따스한 집이니까요. 때로는 오래된 친구조차도 거리감이 생깁니다. 수진이 그랬듯은 마음속 불편함을 꺼내놓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지요. 말로 하지 않으면 끝내 몰랐을 감정들이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는 때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어떤 때는 조용히 내려놓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중턱에서 우리는 관계의 무게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내 마음의 평안과 우리 가족의 행복은 그 어떤 인연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정이란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지금 내 손안에 든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떠오르는 이름은 많은데 막상 전화번호를 눌러보려니 망설여집니다. 이런 마음 누구나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더 조용해지고 함께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흐려집니다. 매일같이 만나 수다 떨고 웃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언젠가는 영원할 줄 알았던 친구들도 서서히 멀어지고 어느새 그 자리에 고요함이 머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자꾸만 나만의 아픔이라 여겨 괜한 외로움에 사로잡히곤 하지요. 사실은 누구나 겪는 인생의 한 장면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움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가에 대해서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동네에서 똑같은 놀이를 하며 자라났던 어린 시절, 그때는 모든 게 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삶의 속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던 젊은 시절엔 공통점이 많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관심사도 걷는 길도 대화 주제도 달라지지요. 예전처럼 마음을 나누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맺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엔 더 이상 매일 얼굴을 볼 이유도 업무로 엮일 이유도 없습니다. 관심사는 좁아지고 새로운 취미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굳이 자주 연락할 이유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도 예전엔 자주 보던 사이라며 억지로 관계를 붙잡다 보면 정작 상처받는 건 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물처럼 멀어지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인생의 뒷길을 걷는. 지금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처럼 나는 때를 따라 떠나보내고 받아들인다. 오랜 벗 하나가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인생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조용히 내 삶의 기준을 바꾸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억지스러운 교류에는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게 된다. 내 시간이 소중해졌고 그 시간 속에서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는 관계만을 남기고 싶어졌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이라 부른다지만 나는 단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뿐이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많던 친구들이 어느새 조용히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에 매일 어울리는 것도 벅찰 때가 많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렇다고 외롭거나 슬픈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느낀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주변의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친구가 줄어드는 일을 당연히 여긴다. 덕분에 나는 내 안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나 자신과 더 깊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사람은 혼자일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는다. 밖에서 찾던 평안은 결국 내 안에 있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조건에 기대어 내 기쁨을 결정하지 않는다. 쉰을 넘긴 뒤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 고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히려 혼자일 때야말로 나라는 존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혼자라는 자유 속에서 나는 다시 성장하고 있다. 북적이는 모임을 피하고 조용한 방 안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이 시간이 점점 소중해진다. 이때야말로 삶의 균형이 찾아오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기쁨이 차오른다. 나 혼자만의 시간은 내가 나와 이야기하고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소중한 순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낄까? 어쩌면 그것은 함께했던 사람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소속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돈이나 물건보다 관계에서 밀려나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것도 그 이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무게에서 벗어나 새롭게 밝아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는 돌아볼 때다. 무엇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놓아야 할지. 혼자 있는 시간은 곧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다.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이다. 이 시간을 잘 품으면 지나온 세월에서 보지 못했던 나의 얼굴을 새롭게 마주할 수 있다. 자신감과 자존감도 자연스레 자라난다. 물론 어느 날 문득 곁에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서운함이 밀려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묻는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할 때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가? 그렇게 나에게 질문하고 조심스레 답을 찾아간다. 누군가는 그 질문 끝에 오랫동안 잊고 지낸 취미를 다시 꺼내고, 누군가는 배우고 싶던 것을 시작하며, 또 누군가는 유튜브를 만들고 책을 쓰고 방송에 나가기도 한다. 나는 이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나이 들어가며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 후회란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 피어나는 그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나 홀로 있어도 충분히 따뜻한 하루를 살아내는 나로 서기 시작한 것이지요.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가진 평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혼자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이들의 4가지 마음가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지 않는 삶입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은 어느새 상대의 감정에 얽매이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도 견디고 부당한 말도 넘기며 자신을 점점 내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를 지탱할 줄 아는 사람은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타인이 경계를 넘을 때도 조용히 선을 긋고 불필요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나를 다독이는 힘이 있으니 더는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홀로 서기를 거듭하다 보면 뜻밖의 순간에 내 안에 단단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 저는 책을 펴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색을 칠하거나 글을 씁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우울에 잠기지 않고 내 안에 흐르는 생기를 돌보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억지로 어울리기보단 나와 맞지 않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용기를 배웁니다. 그렇게 나를 지키는 시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깊은 물결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언젠가 미뤄둔 꿈이 있다면 지금이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내 삶을 채워가는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덧 하루가 다르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너머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면 늘 두렵기도 하지만 저는 그 떨림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확신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혼자라는 공간은 시선이 닿지 않는 자유의 들판이고 그곳에서 저는 꿈을 향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성취들은 나를 지탱하는 굳건한 뿌리가 됩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의 내면에 기댈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먼저 믿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결국 나 자신일 때 우리는 진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평가보다 진심을 따르고 외면보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빛나는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만의 빛으로 하루를 밝혀나갑니다. 오늘도 저는 저를 사랑하고 돌보는 연습을 합니다.
혼자인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거울처럼 다가올 때면 나는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던진 비난은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도 있지만 그만큼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진면목을 모른 채 다정하게 다가오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빛나는 구석이 있는가 하면 어둠도 품고 있지요. 홀로 지내며 스스로를 잘 아는 이들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꺾지도 않습니다. 상처가 되는 관계는 조용히 손을 놓습니다. 나의 일상, 내가 좋아하는 일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억지로 맺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과 같은 취향을 나누며 유유히 흐르는 관계는 친구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게 해줍니다. 혼자인 시간이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애쓰다 지쳐가지만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것을 피워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기보다 받기를 바라고 시기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헤아리고 무언가를 주고도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어쩌면 그런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인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가장 깊이 친구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외로운 친구를 애써 찾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붙잡고 지치기보다 그 시간을 내게 선물로 주는 법을 배웁니다.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가는 여정. 그 안에서 나는 나를 위로하고 세워갑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의 고통을 말하고 고독은 혼자 있음의 기쁨을 말한다고요. 나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깊고 따스한 고독이 되기를 삶을 혼자만으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는 힘, 그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혹시 이 글이 관계 속에서 지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삶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는 나를 돌보며 고요. 속에서 쉼을 배우고 나의 삶에 집중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날들이 마음과 몸이 함께 편안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조용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정직하게, 더 따뜻하게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그런 결심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오래된 친구와의 기억, 놓아야 했던 관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조각이 모여 더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평온한 하루 되세요.